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 스텔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10도가 떨어져서 너무 추운 날씨에 또 저녁 때 일요일 날 편하게 휴일 저녁 보내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저희 학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영어 교육은 어떤 건지 말씀드리고 뭐 꼭 반드시 스텔라 학원 다녀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또 진정성이 없고 또 이 주변에는 너무나 좋은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티칭을 해왔으니까 거기서 얻은 어떤 조금의 가치 있는 인사이트라도 있으면 좀 나눠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겉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광고하고 내세우는 그런 스펙들이에요. 정말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 연세대 영재원을 나왔어요. 지구과학 영재원 나오고 대원외고 졸업하고 SAT 미국 수능이죠. 거기서 이제 수학은 만점 맞고 이제 영어는 800점에서 780점 맞았으니까 거의 만점 가깝죠. 그리고 미국 대학교 미들버리 걸리지 경제학과 4년 전액 장학금 졸업했고 또 광고회사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압구정에서도 일했었고 뭐 해커스 본원에도 일했었고 강사 경력이 길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저의 모습이고 사실 저의 실제 모습은 이겁니다. 저는 시골 소녀였어요. 이거 GPT한테 부탁을 하니까 뭐 거의 19세기 소녀를 그려는 저랑 안 닮았어요. 너무 예쁜데. 저는 이제 경기도하고 충청도 그 접경 지역에서 살아서 초등학교도 전교에 50명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리고 슈퍼 나가려면 한 20분 슈퍼 차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골에서 자랐는데 5학년 때 서울에 처음 오게 됐어요. 사실 공부를 잘 못했죠. 시골에 살았으니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13살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엄마께서 나 임신한 것 같아 하셔가지고 엄마 무슨 이야기야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이 태어나서 12살 터울 동생이 있어요. 지금도 이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부모님들. 제가 자녀는 없지만 마음만큼은 대학생 학부모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동생은 맨날 집에서 울지, 부모님은 이제 뭐 맨날 걱정하시지 그러니까 나라도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종로에 YBM에 한민금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통역사이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이제 시사영어사 갔는데 통역 대비반 강의여가지고 다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20대, 30대 거기 앉아서 공부하시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1년,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제가 외고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저는 80년대생이긴 하지만 인생은 약간 70년대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고에, 대원외고에 겨우겨우 입학했는데도 막상 꼴찌인 거예요. 너를 유학반에 받아줄 수가 없다. 너 국내반에 가야 된다 해서 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많이 산 넘고 물 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유학을 가게 된 케이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깡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가 노라고 할 때 나는 할 거야. 라는 약간 용기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저 사실 지금 굉장히 속으로 떨고 있거든요. 굉장히 떨고 있는데 그래도 제 자신에 대한 굉장히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해냈으니까 나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 제가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스텔라 선생님 뭐 이제 강사 경력이 이렇게 출중하고 계신데 왜 강남이 아니라 목동에서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돈을 압도적으로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년이나 일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그 학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저를 5년 동안 거둬주신 그 은혜를 제가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동에 차려선 안 된다. 그러면은 어디로 갈 거냐? 주변에서
김포에 학원을 내라. 어디 신도시 학원 내라. 아니에요. 전 대치동에 내겠어요. 했을 때, 하하하 다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근원적인 믿음은 제가 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런 히스토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결을 가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치동에 너무 좋은 학원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작은 학원에 오셨다는 것은 학부모님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신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환경에 가면은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처음에는 굉장히 스트릭트했어요. 소리 지르고 애들 막 울고 집에 가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재밌게 해볼까, 빵빵 터지게 웃겨볼까, 그러니까 너무 실력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펀이다, 무조건 재밌게 공부해야지 실력이 많이 는다, 그 티칭 필로소피가 하나씩 생긴 거죠. 그러면서 목동에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헌신이라는 게 생겼어요. 학부모님들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한 과목을 1년이나 몇 개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 학생들을 거의 3년이란 긴 기간을 끌고 가면서 나 정말 이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대치동에 개원한 다음부터는 학생의 마음에 가서 와닿는 약간 영감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약간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원하고 2년 동안에 이제 제가 딱 결심한 게 나 이제 술을 끊자. 그래가지고 술을 한 병을 입에 안 됐어요. 예, 그래서 혹시 동네에서 저 술을 먹는 모습을 보시면은 경찰에 제보하셨대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절제력과 그리고 성실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에 가서 와닿지 않겠느냐 하고 좀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만 2년 동안 24개월 동안 학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텔라 1기 학생들이 있고 스텔라 2기 학생들이 있어요. 스텔라 1기 학생들이 현 스터밋반이에요. 현 중1이고요. 그때 만났을 때가 5학년 말이었어요. 2022년도 12월에 만났으니까 저한테 2년을 배운 거죠. ITP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보는 시험인데 IBT 토플하고 똑같은 공식 토플 기관인 ETS에서 출제를 하고 listening, reading, grammar 구성되고, 과거 2000년대 중반까지 어머님들 아버님들 유학 가실 때 페이퍼 베이스드 토플 PPT 봤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해요. 예, 그때 당시에 기출문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 연고대 교환학생이나 아니면은 삼성 같은 데도 MBA 과정 선발할 때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기관 토플이라는 거예요. IBT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 보는 이유는 IBT는 시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3만 원. 비교적 이제 훨씬 더 저렴하고 또 그래머가 들어가 있어서 입시 친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두 번 보고 있고요. 맨 처음에 입반했을 때 토플 ITP 400점대 후반이었어요. IBT로 따지면은 50점. 2년이 지나가지고 627점, 그러니까 IBT로 따지면은 108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등 1학년에서 대치동에서 정말 극상위권의 기준이 IBT 100점이에요. 근데 저희 학생들 100점을 훨씬 넘었죠. 그때 왔을 때 원줄 같은 책을 읽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지금은 1984, 조지 오웰의 1984 읽고 있고, AR로 따지면은 4.8 정도에서 지금 8.9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미국 고등학생 수준이 된 거예요. 내신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은 휴강을 주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해와서 100점 받아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수능을 한번 제가 처음에 풀려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60에서 70점 사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1등급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제가 고학년 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게 주 1일만 와요. 토요일에 와서 조금 이제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할 수 있죠. 원서도 하고 뉴욕타임스도 하고 심화 영문법은 계속 해왔던 바탕대로 다지고 하면서 나머지 주중에는 수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에 완전히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영어는 조금 이렇게 유지하고 완만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2년 동안 꽉 잡아 놓은 거죠. 영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 우등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전교 몇 등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전체 과목에서 2개 틀렸다고 해요.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환경총회도 나가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영어를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이 중에는 이제 1월 달에 싱가포르로 유학을 갈 거예요. 근데 탑티어, 정말 스텔라밖에 안 다녔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좋은 학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합격했고 이제 꿈과 비전이 확실한 그런 아이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처음에는 가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학습 태도 같은 게 안 잡혔었어요. 그런데 좀 제가 많이 잡았죠. 엄격하게도 하고 재미있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이었고 이제 5학년 때 이제 왔을 때 다니는 유명한 어학원의 탑반이라고 했어요. 탑반이라고 했는데 토플로 막상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죠. IBT 한 60점 정도 되죠. 근데 어휘 잡아주고 원서 잡아주고 리스닝 잡아주고 모든 영역이 향상해서 지금은 토플이 거의 만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해외에서 리터니 학생이에요. 2년 정도 이제 거주를 하다 온 친구인데 재미있게 즐겁게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또 이제 리터니여서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그 이상 오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5학년, 6학년에 조금 방치를 하고 조금 약간 대형의 시스템에 방치를 하면요. 그 실력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가지고 수능 2등급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5학년, 6학년에 조금 잡아줘야 돼요. 왜 5학년, 6학년이 중요하냐면은 중1부터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신하고 뭐 수학 심화되고 그러면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에 좀 마무리를 딱 강하게 시켜줘야 되는 시점에 너무 잘 왔어요. 그래서 IBT 한 70점에서 지금 100점 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4명 보여드릴 건데 이 친구들이 저희 원년 멤버예요. 그리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거죠. 지금 이 정도의 이런 레벨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 학원에 오면 정말 만들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사립학교를 다녀가지고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녀본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해서 지금 2년이 지나서 IBT가 막 50점에서 막 거의 뭐 105점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거는 압구정의 토플 전문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참 내기가 어려운 실적이에요. 근데 딱 주 2회 다니고, 그리고 과제도 지나치게 내주지 않고 딱 필요한 것만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최대한 시간 대비 효율을 추구하는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입반 테스트,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60점에서 90점 이상 올라갔고, 네, 그래서 이 원년 멤버들은 지금도 너무 학원 재밌게 잘 다니고 있고, 2년 동안 얼마나 고비가 많았겠어요. 사춘기가 오면서 제가 많이 다독이기도 하고, 지칠 때는, 정말 어쩔 때는 엄격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1월 달에 합류해서 지금 11월까지 다닌 학생들, 민트반이에요, 현재는. 근데 12월부터 골드반으로 승격이 될 겁니다. 이 친구들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토플은 ITP 400 초반이었어요. 근데 400 초반이 거의 노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게 기본 점수가 310점이거든요. 다 틀려도 310점을 주는 건데 400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토플 리딩 문항 50문항 중에 8개 맞았어요. 근데 오지선 다니까 찍기만 해도 10개 맞잖아요. 근데 8개 맞았으니까 뭐 문학은 조금 읽어왔겠지만 비문학 독해 실력은 노베이스였다. 맨 처음에 읽었을 때가 스톤 폭스 읽었거든. 되게 쉬운 책이에요. 미국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이제 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지금은 홀스도 있고 When You Trap a Tiger도 있고 미국 5학년, 6학년 수준 도서를 자유롭게 읽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국제학교, 미국 동학년 아니면 미국 중등 가서도 수업에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하고 거기서도 에이스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와서 이제 406점 정도였는데 지금 490점으로 향상을 했고 이제 골드반에 올라갈 거고요. 450점이었는데 정말 태도도 바르고 숙제도 너무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걸 정말 잘 따라준 결과 지금 540점이. 이 학생은 좀 단기간에 한 6개월 만에 거의 130점이 올랐어요. 이 학생 남학생인데 정말 차분하고 정말 어지른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400점에서 507점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예요. 대치동에서는 동학년에서. 그런데 지금은 동학년에서 정말 극상위로 제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가끔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얼떨결에 전달 받을 때가 있는데, 선생님 땡땡이가 어디 여학원 시험을 봤는데 예전에는 1년 전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탑반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아니 여학원 시험을 보러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속상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으쓱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만들었어 이 아이를 대치동 극상위로 만들었어 나는 그런 생각 들고 근데 1년 동안 다른 학원 갔었으면 이렇게 나왔겠느냐 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강하게 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서밋반까지 한 번 더 가자라는 거죠. 저는 거의 이제 원년 멤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실력 향상이 백발백중. 좀 대형 학원의 시스템에 맡기면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고 불성실한 애들은 불성실하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되는데 스텔라에 맡기시면은 실력 향상이 백발백중, 백발백중까지는 아니고요. 백발구십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가끔 뭐 컨디션 때문에 점수가 막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 또 나중에 급상승하니까요. 네, 첫 번째는 단어 누적 관리예요. 이건 제가 목동에서부터 쭉 하던 거거든요. 2020년대 초반부터 계속 하던 거예요. 그때 이미 스텔라 보카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게 시중에 복화집에 실제로 쓰이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능하고 토플에서 정말 최빈출 값으로 한번 엑셀을 쫙 정리를 해보자. 제가 엑셀을 한번 쫙 정리하니까는 맨 처음 1번이 뭐냐면요. refer to예요. refer to가 뭐냐면은 가리키다, 언급하다거든요. 근데 시중에 단어집 중에서도 어떤 교재도 그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가 없어요. 가리키다, 언급하다. 아니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데 왜 엉뚱한 거부터 배우고 있지? 그래서 정말 최빈출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누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커스하고. 근데 이제 저의 기조가 뭐냐면은 학기 중에는 아이들을 크게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기 중에는 생각해보면 학교도 너무 힘들고 다른 학원도 많은데 학원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괴롭히지 않고 그래 차근차근 조금씩 하자라는 그런 기조로 진행하고 대신에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아이들을 조금 많이 괴롭혀요. 거의 맨날 괴롭힙니다. 여기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방학 때 단어 단독방이라는 거 해가지고 매일매일 단어 학습한 거를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여름방학 때 많이 휴가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베트남에서도 인증하고 태국에서도 인증하고 막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인증하고 그러면서 거의 이제 스텔라에 일주일에 2번 오지만 거의 항상 30일 내내 시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닌 거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나 그게 특징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때 정말 많이 점프를 하거든요. 스텔라 보카 2000개를 정말 다 외웠는지 전범위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못 보면은 또 다시 제시를 보고 정말 2000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랜덤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뜻도 하고요. 스페링도 하고요. 해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강제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휘 실력은 최상이죠. 어휘 실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딩도 잘 읽히고 듣기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기계적인 방법이죠. 이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부터 작년하고 이제 재작년부터 목동에서도 조금씩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엄청나게 제가 심혈을 기울인 게 바로 원서 정독 관리예요. 1년에 10권 이상 이제 노브를 정독을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퀴즈들은요. 사실 읽지 않고도 대충 한 10개 중에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게끔 두루뭉실한 퀴즈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읽고 디테일하고 메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퀴즈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서 풀려요. 그래서 이게 퀴즈 통과 못하면 남아서 그 범위를 읽어서 녹음을 하고 가야 되니까
목이 아프니까 그거를 죽도록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하게 읽어오고 집에서 애초에 읽을 때 리스닝 음원을 동시에 듣게끔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아이들이 리딩도 많이 오르는데 리스닝도 압도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생각이 끌어져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스커션 퀘스천을 매 시간 2개를 줍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브레인스토밍을 미리 해와요. 그런 다음에 와서 같이 20분 정도 디스커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즉석에서 질문을 줘버리면은 피상적인 그런 토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있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근데 토론 시간도 너무 많이 가지지 않아요. 그럼 학습 시간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량을 딱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요. 세 번째, 2024년 바로 올해죠. 이거를 실시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올해 1월 달이거든요. 여기 학부모님들 보시면은 컴퓨터가 쫙 이렇게 깔려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지금 중간에 이제 오늘 설명회 대형으로 하느라고 비워놨지만 중간에는 또 이제 강의 대형으로 의자가 놓여요. 평소에는. 그래서 저희가 반은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직접 학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원래는 대형 학원에서 근무를 했고 해커스에는 뭐 100명도 놓고 강의를 하고 항상 이렇게 판서식으로 수업을 했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현우진 선생님 100명 놓고 강의하면은 좋은 선생님 수업 듣는다고 해서 저 친구들 다 수능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수능 1등급 나오는 이유는요, 지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지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가 열심히 하는 구도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지가 정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정말 노력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1월 달에 요거로 바뀌기 전에는 완전 강의식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있나 하는 판단 기준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표정입니다. 표정. 어떤 아이가 표정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땡땡이가 너무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어떤 멍 때리고는 이러면 잘 못하는구나. 근데 제가 표정의 배신을 느꼈잖아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너무 좋은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반은 강의식으로 하고 반은 너가 이제 리스닝도 너가 실제로 풀어보고 리딩도 너가 실제로 풀어와. 그럼 선생님이 채점해 줄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표정이 좋았던 그 학생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럴 수가 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은 학원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지문 다 설명해 주죠. 이건 이러고 주어 여기 동사 여기고 이거는 이런 뜻이야 하하하 이러면서 막. 근데 선생님의 그런 렉처 정도의 속도를 따라오는 학생은요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그 2명의 학생이 티키타카죠. 나머지는 그냥 이제 표정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고 다 떠먹여주고 풀어주는 방식은 피해야 되겠다. 지양해야 되겠다. 학생이 스스로 해내고 몰랐을 때 그 부분을 잡아주자. 그렇게 했을 때 한 명 한 명 제가 체킹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교 선생님을 한 명 더 채용을 했어요. 그 숙명여고 전교 1등 고대 의대 다니는 선생님들 지금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조교를 같이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제가 1대1로 바꾸면은 컴퓨터도 제가 1,000만 원 들여서 샀고요. 조교 선생님도 따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방식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방식을 해보니까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버전 1, 2, 3이에요. 이렇게 누적으로 하니까 목동에서 너무 오르더라. 제가 있었던 학원이 선생님만 300명이 넘는 학원이에요. 근데 스텔라 선생님 반 가면은 애가 점수가 팍팍 오른다. 완전 유명했어요. 그때 제가 이름이 제이미였거든요. 그 학원에서는 제이미 선생님 너무 점수 잘 올려. 이게 스텔라 버전 1이에요. 그리고 이게 스텔라 버전 2예요. 작년 버전이에요. 너무너무 잘 올라. 막 서밋반까지 올렸어. 그리고 이게 스텔라 버전 3이에요.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최근에 여름에 결과가 나오니까 막 너무나 지금 완전 날아갈 정도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버전 3에 오신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시행착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이 아는지, 얘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지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지 개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하고 대처가 가능해졌어요. 근데 아픈 손가락도 물론 있었습니다. 옥동 어학원에서 재직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학생들을
제가 맡았던 레벨이 맨 위에서 이제 밑에 학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위에 학년이랑 같이 수업할 수 있도록 올려보내면은 그 위에 학년 선생님이 선생님 반에서 온 애들은 토플 점수는 좋은데 문법 기초가 부족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그거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신공격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정말 단기간에 얘 토플 점수 만들어줬어. 근데 왜 나를 비난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이 친구들의 약간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렸을 때 충분한 시간 영어 노출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나 스피킹이나 라이팅이 자연스럽게 안 되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얘네들을 받아서 어휘를 엄청 시키고 토플 그런 연습을 엄청 시켜서 점수를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막상 어디서 부족했냐면은 서술형 능력에서 부족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순이나 문장 구조나 체화가 덜 되어 있었고 그 반으로 이상 올라갔을 때 그 후에 점수 향상이 더뎠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작했는데 나 다 잘하고 다 했어. 그러면 저는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저는 언어 감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영유 보내시고 해외 거주 시키시고 다들 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 모국어도 몇천 시간, 몇만 시간 노출이 자연스럽게 되어야지 자연스러운 문법 구조가 머릿속에 체화가 돼서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말하기 하고 쓰기가 되는 거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는 입반 테스트를 받았을 때 이 친구도 토플 400? 이 친구도 토플 400? 점수가 똑같대? 너 그럼 똑같은 실력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밑에 빙산의 일각 그 밑에 깔려있는 거대한 그 영어의 근본이 있었던 거예요. 스트럭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체화가 된 학생은 스텔라 오면은 팍팍팍팍 올라요. 근데 그 밑에 빙산의 일각이 안 된 학생, 그러니까 유아서부터 초등 저학년 때까지 그게 안 되어 있는 학생은 이 친구가 어순체와 정말 기본적으로 스피킹과 라이팅이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지 않으면은 이 친구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반도 만들었습니다. 네, 기초반도 만들어서 저희 부원장 선생님이 지금 너무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고 부원장 선생님 반에서 기초를 잘 쌓아서 이제 저희 정규반으로 올라온 학생도 이제 12월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 정규반에 반드시 이제 토플로 입학이 커트라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서술형을 잘 다지는 스피킹 라이팅 잘 다지는 기초반에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내년 버전이에요. 스텔라 버전 2025. 이거는 저희 초코반이죠. 저희 초코반 이제 2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어려요. 2학년에서 3학년이에요. 키워드가 2개 있습니다. fluency, 유창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100% 영어 수업만 합니다. 리딩을 읽어도 스피킹으로 요약을 하고요. 문법을 하더라도 스피킹으로 체화를 합니다. 그룹 토론도 하고요. 1대1 토론도 하고요. 대충 단어만 조합해서 엉터리로 말하는 스피킹. 그거는 이제 뭐 여태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정확하게 문법을 배웠으면 그걸 체화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요. 물론 자유로운 토론도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입을 잘 안 뗐는데요. 2개월 동안 너무 많이 발전해서 요즘엔 너무 수다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의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너무 잘 알게 돼서 선생님 거북이를 키웠는데 거북이가 죽었고요. 뭐 엄마가 너무 어느 날 아프셔서 제가 도시락을 직접 쌌고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재밌어요. 제잘제잘 수다쟁이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노출이에요. 양질의 노출. 이거는 저는 원서만큼 양질의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서 정독. 정독은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키워드죠. 근데 스텔라 2025는 다독이라는 키워드를 새로 추가할 거예요. 지난주에 2,500권을 샀어요. 지금 복도에 이제 책이 꽂혀 있는 걸 이제 보실 텐데
박스를 반도 못 뜯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정말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박스 이제 다 뜯으면 이제 2,500권 정도가 될 텐데, 정말 정독하고 다독하고 정규로 읽는 그런 책뿐만 아니라 올 때마다 한 권씩 더 읽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질은 노출로 확실한 토양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원래 매직 핑거 읽다가 지금 미스터 파퍼스 펭귄 읽는데 AR 지수가 한 2단계 정도 벌써 업이 됐어요. 말하기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문법 정확성도 말하고 쓸 때 그때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많은 대치동에 학원들이 있는데 왜 스텔라 선택하시면 좋은지 그런 이유를 한번 제가 10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를 대드려요. 수치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어학원에서 자체평가는 봅니다. 학원 자체평가는 보고, 그리고 배운 범위 내에서 그거를 공부해서 보는 시험은 봐요. 근데 객관적인 외부에 약간 투명하게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그런 정기평가는 보는 학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ETS에서 출제하고 YBM에서 주관하는 이 시험을 2번을 보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정말 결과가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비장하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 곡선을,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잠깐 떨어질 때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5학년, 6학년 정도라면은요, 즐겁게 잘 배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근데 정말 이렇게 잡아준다, 만들어준다, 정말 책임을 져준다,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은 저희 학원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째예요. 굉장히 강력한 규율인데, 한 달에 3회 이상 단어하고 소설이 제시에 걸리면 다음 달 재등록이 불가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제 아쉽지만 굿바이를 해야 됐던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면 학원 입장에선 당연히 아쉽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학습 습관이 잡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예전에 학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개원 초였어요. 근데 숙제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땡땡이가 숙제 너무 안 하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수학학원은 숙제를 안 하면 난리가 나는 줄 아는데 영어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은 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은 안 하면 잘리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아이라도 이런 학원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어머, 정말 이거는 어떻게 규율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 줄 수 있구나. 물론 학원의 수익성에는 안 좋지만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태도가 잡히고 중등 고등까지 그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요. 학습 습관이 잡히고 자기 주도적인 태도가 잡히면요, 그러면 전 과목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강력한 규율, 2번째,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째, 원서의 진심이다. 학습만으로는요, 언어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언어의 진정한 확장은 원서 읽기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만 보고 1등급만 나오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고교 내신에도 원서가 나오는 현 입시 상황이에요. 강남 일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휘문고에서 앵무새 죽이기, 미국 고등학생들이 읽는 건데 휘문고에서도 똑같이 읽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나왔는데 거의 에세이 수준으로 거의 한 5문장 이상으로 쓰라고 나왔어요. 거기서 문장을 쓰는데 정확하게 문법 오류 없이 써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신도 그렇고 그리고 수능도 그렇고 정말 압도적으로 다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실력을 배양하려면요, 저는 원서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순수 토종인데 이 친구 어떻게 이렇게 원어민처럼 말을 잘하지? 쓰기를 잘하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스피킹 유창해요. 너무 표현력이 좋아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몇 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머님, 우리 아이 외국 살다 왔나요? 아니요, 외국 한 번도 안 살다 왔어요. 목동에서도 2명 있었고 대치동에서도 한 2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숙명여고 전교 1등에 그리고 고대 의대 다닌 저희 그 조교 선생님,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외국 살다 오셨죠? 아니요, 저 외국 안 살다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세요? 책을 무지하게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 쉬는 시간 있거든요. 그럼 쉬는 시간에 딴 거 안 하시고 옆방 가서 자기가 가져오신 원서 읽으시더라고. 책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소리 노출을 어렸을 때 많이 했다라고 해요. 디즈니가 됐든지 픽사가 됐든지 소리 노출하고 책이 이게 정말 원어민과 같은 언어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어머님의 전언을 들었는데 아이 공부를 시키시려고 미국에 데리고 가셨어요. 2명을. 초등 저학년 자녀를 2명을 데리고 가셨는데 6개월 동안 미국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애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결국 뭐 하셨냐면요, 도서관에 데리고 가셨어요. 미국 도서관에 데리고 가셔서 그때부터 책을 엄청 읽히시고 디즈니 보여주시고 픽사 보여주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미국에 적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양질의 언어에 노출이 되느냐. 양질의 언어 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미국에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초코반 가르치면서 애기 책들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으면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돼요. 아, 이런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그런 컬러풀한 언어들이 저한테 싹 입력이 돼요. 어른인 저도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요, 의외로 스피킹이 진짜 많이 발전해요. 표현력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정말 원어민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스텔라 4번째, 철저한 누적 학습 말씀드렸죠. 단기 기억. 외우고 통과하고 그날 시험 범위 통과하면 끝, 돌아서면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장기 기억으로 100% 장기 기억에 담겼는지 같은 복화책을 최소 4번, 5번, 1년에 한 4, 5번 반복을 하고요. 단어도 그렇고 문법 개념도 그렇고 문법 핵심 예문도 랜덤으로 섞어서 정말 스피킹으로 팍팍 발화가 정확하게 되는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와이스텔라 서술형 특화된 학원이에요. broken English 안 돼요. broken English 그냥 단어만 조합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1, 2학년 때 그렇게 많이 말하죠. 그리고 많은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원어민 선생님을 선생님 막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이들은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가끔 한마디 보태죠. 근데 자막 없이 미드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법 배우고 물론 자유로운 말하기도 합니다. 문법 배우고 문법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발화하기. 동시 통역의 느낌인 거예요. 제가 통역사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그 학습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저희 이제 스피킹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스텔라 영어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초코반 아직 어린이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문법 용어를 한국말로 굳이 배우지는 않아요. 1인칭, 2인칭, 3인칭 하면은 first person, second person, third person, 뭐 I, you, something else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렇지만 she 뒤에는 nose가 와야 되는 거 친구들 정확하게 알아요. I, G, and like고 he 뒤에는 cox고 그리고 이렇게 의문문 할 때 언제 do가 와야 되는지 언제 does가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친구들 정확하게 알아요. Hey, why do you have to use do instead of does? 그러면은 선생님, children, it's more than one person, it's a lot of people 그렇게 대답해줘요. 그래서 이거를요 5학년에 교정을 안 해주잖아요. 6학년 때도 똑같이 쓰고요. 중등 올라가서도 똑같이 써요. 서술형에서 다 틀립니다. 중등이든 고등이든 등급을 가르는 건 결국 서술형이잖아요. 저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초코반이고 서민반까지 올라가도 이거는 모든 반에서 다 하는 거예요. 3학년 문법을 배우면 요거를 단순히 그냥 가정법은 뭐 이부절에 뭐가 오고 그것만 개념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요걸 말하기로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부절에 과거, 주절에 would, could, might 뭐 개념으로는 알죠. 말로 정확하게 막 빠르게 탁탁탁 말해야 돼요. 과거 완료. 이부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have pp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중등, 고등 가서 서술형에서 다 틀립니다. 서술형에서 다 틀리고 그때 엉뚱한 탓을 해요. 나 너무 한국식 문법이 너무 안 되나 봐. 그렇게 탓을 해요. 아니에요. 한국식 문법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중등, 고등 학원 가가지고요. 한국 선생한테 한국식 문법 엄청나게 주입으로 배워도요. 교정 안 돼요. 결국 이 학생이 문제인 건 뭐냐면요. 스피킹하고 라이팅이 교정이 안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교정이 안 된 거예요. 서술형 능력은요, 스피킹하고 라이팅 능력은요, 6학년 때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발화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술형 특강 학원이다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와이스텔라 6번째, 시간 대비 효율적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걸 굉장히 인식을 잘 하고 있어요. 학원 오기 전에 단어, 책 읽기, 숙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면 끝낼 수 있는 양을 내주고요. 그 대신에 시간은 오래 걸리나 학습 효율은 question? 정말 학습 효율이 있나?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해요. 뭐 PPT 발표, 디베이트 아니면 토플식으로 스피킹하거나 뭐 토플식으로 라이팅,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물론 PPT는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나의 미래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 그리고 디베이트 이런 것들도 정말 계획을 하고 1년에 2번, 1년에 4번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해서 하긴 해요. 근데 뭐 일상적으로 뭐 발표를 하고 이런 거는 2시간 45분 저한테 주어지는 학습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들의 실력을 정말 콘크리트하게 정말 가시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에 조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어떤 학원 레벨 테스트, 뭐 이 학원 저 학원 레벨 테스트 다 종류 다르잖아요. 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고 수능이든 토플이든 탭스든 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탄탄한 실력 향상, 그거를 가장 저는 중요시해요. 그리고 정형화된 어떤 뭐 디베이트식 말하기, I'm speaking for the house, from the parliamentary 뭐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말하기, 아니면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보다는요, 나의 내면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하고 쓰기, 정말 이 학생의 영혼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말하기와 쓰기, 저는 지금 아니면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와이스텔라 라이팅 인텐시브예요. 4시간 쇼트 라이팅을 하고요. 그리고 책 한 권당 롱 에세이를 쓰고요. 문법 첨사, 표현 첨사, 리라이팅 이렇게 시켰는데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첨삭하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첨삭해주면은 표현 첨삭 한번 합니다. 문법 첨삭이죠. 문법 첨삭 쫙 해주고 이거 다시 쓰게 하고요. 그리고 표현 첨삭해줍니다. 조금 이제 표현을 임프루브하고 조금 아름답게 쓴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자기가 쓰고 싶은 표현 따로 정리해서 폴더에다가 모읍니다.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이렇게 쓰고 자기가 쓰고 싶은 표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에세이를 책 한 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텐시브하게 하고 있어요. 또에 있다가 이제 보시면은 이 파일이 쫙 꼽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이 1년 동안 디스커션 어떻게 했는지, 에세이 어떻게 썼는지 그거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강의 형식이 뭐 강의 형식도 물론 있지만 다수에 묻어갈 수 없는 수업 방식이에요. 매 시간 스스로의 이해도를 증명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멍 때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특징이 뭐냐면요, 책상에 벽에 낙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특별히 낙서하지 마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일단 학원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긴장이 너무 돼요. 나 소설 통과해야 되는데, 나 단어 통과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 내에서도 항상 자기가 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을 시간이 없고 정말 집중해서 내가 그날의 학습을 정말 해내고 가야 되는 그런 수업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학원이 좀 극상위 학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좀 딱딱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즐거움을 리워드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크록스 지비츠 이거 잘하면 이거 담아서 선생님 지비츠 줄게. 크록스에 하나씩 꼽아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골드코인 모으는데요. 골드코인 그거 스티커 하나씩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골드코인 담아주면 용돈을 주는데 와 내 힘으로 벌었다 얼마 안 되지만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야 이거 해내면 우리 보드게임 10분 할까? 그러면은 와 해서 또 신나가지고 보드게임하고 더 칭찬하고 격려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 분위기가 좋고 우리가 이제 공동체다 그런 유대관계가 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원년 멤버들이 계속 함께 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목표의식을 주려고 하고 진로 관련된 독서 활동하려고 중학교 1학년 대 학생이랑 같이 교보문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같이 골라주고 한 명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고 한 명은
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고 또 생물학자가 되고 싶고 이런 꿈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진로 관련된 독서 활동한 다음에 PPT 발표했는데 자신의 비전 보도죠. 나 중학교 생활 이렇게 보낼 거고 나 고등학교하고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할 거야.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대원외고 가는 걸 정말 생생하게 상상했어. 미국의 그 미들버리 칼리지라는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거든. 그래서 거기에 내 모습이 있는 걸 정말 영화처럼 상상했어. 하고 계속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학생은 자기 CNN 아나운서가 돼서 앤더슨 쿠퍼 옆에서 방송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비전보드 그걸로 만들어보자. 또 어떤 학생은 하버드 대학원 가서 자기는 노벨 의학상을 받고 싶대요. 그렇게 비전보드 만들어보자. 나는 하나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프린트해서 방에 다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거 맨날 보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상상하면서 그리는 거하고 목표가 없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사춘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비전보드를 하면서 끌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각이 자라나는 수업을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겼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 철학 예루살렘의 아이기만 배운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의 평범성을 적용해보는 그런 토론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수상의 의미 읽고 그리고 토론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근데 조금 하이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중1이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단어는 제가 먼저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학습을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그 뉴욕타임스 폴더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ow Trump defeated Harris for presidency 이렇게 나오면은 felony 이런 거 중범죄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럼 이거 학습하고 sitting Republicans 이런 거 몰라요. 그러면은 현직 공화당 의원들 indictment 그러면은 고소 기소 이런 것들을 학습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 90점 이상 넘은 다음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글을 읽고 글을 읽으면 얼마나 이해도가 좋겠어요. 그리고 글에서 영상에서 보면서 한 번 더 이런 고급 어휘들이나 표현이 더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학생들 토론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오바마가 해리스 서포트하려고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감동적인 연설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Obama have gave a speech about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about Donald Trump and Kamala Harris. So he have sharply criticized Donald Trump for using the power of one. 이 친구는 Mockingbird chapters 22 to 24. Atticus explains to Jim what he thinks of a human trash is, and the definition of a human trash to him is someone who feels superior to the other when he has something the other person doesn't. And I also hate these kinds of people because I stand to the fac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to avoid becoming these kinds of people, all we have to do is know what's right and wrong. And because a lot of people who do 네. 그래서 앵무새 죽이기 읽으면서 미국의 건국 이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것까지 끌어내는 그런 토론을 제가 주입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던져주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거기서 생각이 자라나는 그런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많은 학원이 있는데 왜 스텔라를 선택을 하셔야 되냐?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이고 탄탄한 실력을 얻고 싶다면, 그리고 중등 고등 이어지는 꼼꼼하고 철저한 학습 습관을 얻고 싶다면, 그리고 책 읽기를 사랑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아이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자신만의 정말 유니크한 보이스를 가진 학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사업반 학생들은 저하고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Catcher in the Rye에서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왜 공부해야 된다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선생님, 모든 10대들은 방황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선배 세대가 되면은 방황하는 10대들한테 정말 위로하고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참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Hey, according to Animal Farm, why do we have to study? 동물농장에 따르면 왜 우리 공부해야 돼? 아, 선생님, 어떤 권력자가 우리의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민이 되려면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According to Siddhartha, why do we have to study?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면의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하고 방향성을 가진 학생이 되길 원하신다면 스텔라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최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소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레벨, 원서 안내 요것도 완전 최종은 아닌데 거의 이런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스텔라 영어 정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월수반, 앞에 민트반 있고요. 그리고 골드반, 뒷반, 월수하고 화목 있고요. 초코반, 저학년은 화목 앞반에 있고요. 그리고 중등 이상은 토요일 주 1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어가 요즘 뭐 수학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도 수학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을 잘해야지 이제 입시에서도 더 성공할 수 있고 또 직장을 얻는데도 더 유리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어를 잘하면은 학생의 미래에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Do you know what the most precious assets in life are? 인생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뭔지 알아? 그러면 첫 번째는 진짜 유형적인 자산이겠죠. 정말 재산이겠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쵸? 근데 경제적인 자유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둘 다 가질 수 있어야 너네가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말을 하고는 해요. 손흥민이 오른발을 잘 쓰는 건 너무 당연하죠. 수학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왼발도 잘 쓰기 때문에 월드 클래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약간 왼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뭐 없어도 인생을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있으면 이 사람의 능력을 정말 10배, 100배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문과 능력하고 이과 능력을 함께 갖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 회사의 예시를 들자면은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액 중에서 기술 개발을 다 한 건 스티브 워즈니액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건 스티브 잡스죠. 잡스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기가 막히게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과 능력은 중등부터 정말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고요. 문과 능력은요. 영어 실력만큼은 초6, 중1에 정말 바싹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정말 저는 월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경제의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쟤 왜 저래? 쟤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약간 괴짜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집에 가면서 집에 가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가로등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이제 단어 공부하고 지하철역에서도 막 공부하고 진짜 별나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고 대치동에서 개원한다고 했을 때도 비웃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대치동에서도 학원에서 나 요가 매트 깔고 자요. 그러면은 주변 선생님들이 선생님 뭐 그렇게까지 해요. 나 병 들어요. 뭐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와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올해 초에는 컴퓨터 20대 사면서 뭐 굳이 이렇게 수업 그렇게 계속 변경해야 돼요. 해야 되겠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원서도 이번에 2,500권 정도 들여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좀 남들이 생각했을 때 과하다. 그런 삶을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어머님들 비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extraordinary 하길 바라잖아요. 비범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ordinary 하면 안 되고요. extra 해야 돼요. 조금 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이신 어머님들께서도요. 이제 추운 날 정말 거의 영하에 가까워지는 날씨에 일요일 저녁에 꼭 내가 여기 설명회 가야 돼 하고 안 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엑스트라를 노력을 더 하신 거예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엑스트라 플러스 오디너리 학부모님들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범한 행동을 해야지 비범한 결과가 있는 거죠. 비범한 노력을 해야지 비범한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을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그때도 그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10명의 학부모님들이 오셨거든요. 저는 무명의 선생님이잖아요. 목동에 있다가 처음 왔으니까 어머니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5학년에서 중1이 돼서 압도적인 아웃풋이 나왔죠. IBT 50점대에서 거의 110점대가 나온 거니까 초등학교 5학년 잘하긴 잘했는데 아주 최상위로 잘하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정말 동학년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서밋반이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인물이에요. 그때 학생들이 계속 와주고 있고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올려가면은 저희 서밋반에 그런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는 학생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대치동에 있는 많은 학원보다 정말 내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 꿈하고 비전이 명확한 건강한 학생들, 건강한 중1로 만드는데 조금의 기여를 제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전을 회고하면서 그때도 이제 겨울에 첫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정말 이제 차근한 친구들이 왔거든요. 제가 반신반의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애기인데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데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데 이렇게 애기를 빡세게 시키는 게 맞나? 토플 단어 막 외우게 시키고 이런 학원에 보내도 되나? 반신반의 하셨죠. 그렇지만 저를 믿어주셨어요. 정말 용감하시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보상을 받으셨어요. 잘하긴 잘했지만 비문학적인 독해 실력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완전 극상이 어느 학원을 봐도 탑반이 나오는 실력으로 1년 만에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2024년 11월 17일 됐습니다. 저는 오늘 계신 학부모님께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 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를 상징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then took the other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utes diverge in a wood, and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죠. 넓은 길이에요. 다른 학부모님들 다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여기는 많이 안 간 길인 것 같은데 조금 거칠어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하지만 먼 날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아이가 대학교 가는 20살 정도가 됐을 수도 있고 그래 그때 내가 2025년 11월 17일에 스텔라 가서 그 길을 택했지 그게 많은 차이를 만들었어 라고 그렇게 저는 회상을 하실 거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